81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소설 통일천하에도 나오는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 건국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지 15년 만에 멸망의 길로. 주감선생, 오늘 또 다시 풍운신선과 문자신선을 만나 황하유역의 하남선 안양현으로 가면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돌자, 중국 최초로 통일을 완성한 국가인 진의 시황제는 진시황릉과 아방궁과 만리장성을 쌓고 대규모 공사를 일으켜 백성에게 막대한 인명의 희생을 치르게 했습니다. 노역 동원과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의 생활은 피폐하여 갔습니다. 문자와 화폐와 도량형과 무기를 통일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유생과 제자 백과와 백성의 한탄이 하늘을 찌를 듯이 폭발하자 진시황은 분서갱의로 백성을 더욱 탄압하고 살벌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돌자, 진시황이 전국을 순회 중에 갑자기 병으로 죽고 태자 2세 호해가 대를 이었습니다. 백성의 원성이 농민의 반란으로 이어지더니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 건국. 주감선생, 항우는 진시황 이후에 중국의 맹주로 등장하였지요? 문자신선, 그렇습니다. 백성의 반란이 일어나고 진나라가 무너져 갈 무렵에 왕후 장상의 야심을 품은 군웅들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항우였습니다. 초나라 귀족의 혈통인 그는 사람들이 힘은 산을 잡아 뽑는다고 했던 것처럼 초인적인 무술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진나라가 몰살시킨 초나라 왕실의 후예로 살아남은 미심을 찾아내 그를 초해왕으로 받들므로써 명분이 앞섰습니다. 진나라 타도 세력의 맹주로 초해왕을 내세워 진시황 이후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돌자, 유방이라는 인물도 나타났는데요. 풍운신선, 그렇지요. 한편 유방은 젊어서 왕도와 패도를 논하며 군사를 양성하였고 진성이 진나라에 반란을 일으켜 봉기했을 때 그도 반란을 일으켜 고향 폐연에 진나라 장관을 죽이고 수천 명의 병력을 모은 뒤 항우에게 찾아가 합류했습니다. 주감선생, 항우와 유방이 진나라 함양으로 진격하였는데요. 문자신선, 누구든 먼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하는 자에게 그 땅을 준다는 약속에 따라 먼저 함양을 차지한 쪽은 유방이었습니다. 반면 항우는 거록에서 최후의 진나라의 저항을 분쇄하느라 늦었는데 유방은 이미 살인죄는 사형, 상해죄와 절도죄는 징역이다는 약법 산장을 내세워 함양의 통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돌자, 결국 항우가 진나라를 차지하였는데요. 풍운신선, 그렇긴 한데요. 항우는 교만하고 포악한 기질을 가졌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받들면서도 늘 두려워했습니다. 항우는
진나라를 차지하고는 초해왕의 선언을 무시하고 함양을 먼저 차지한 유방에게 그 땅을 준다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항우는 천하에 자기의 위세를 떨치며 궁궐을 불태우고 3세 황제의 자영을 죽이고 황릉을 파헤치며 진시황에 대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주감선생, 항우가 초패왕이 되었군요. 문자신손, 그렇지요. 항우는 얼마 후 자신이 받들었던 의제 초해왕을 죽이고 사실상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스스로 초패왕이라 칭하고 논공행사로 여러 부하에게 제후를 복했는데 유방은 서쪽 변방 지대인 촉당을 주며 한왕이라 했습니다. 한돌자, 유방과 항우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홍원신선, 이에 지혜로운 유방은 유교의 가르침으로 덕행을 베풀어 백성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법가 사상으로 강권과 형벌로 민심을 장악하려 한 것입니다. 주감선생, 결국 유방과 항우는 중국 천하의 패권을 다투었지요. 문자신선, 그렇습니다. 유방은 여러 차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할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코 항우의 중원을 넘보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려고 촉당에 들어가며 중원과의 통로인 잔도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곧바로 잔도를 보수하고 중원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싸움이 초안지가 되었습니다. 동일천하라는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전하며 장기에 있는 초하는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한돌자, 유방과 항우의 통일천하 전쟁은 통원신선, 이에 항우는 유방의 기습에 당황했으나 곧 반격에 나서 한동안 연전연승했습니다. 평양에서는 포위 끝에 유방을 사로잡을 뻔했으나 유방이 가짜를 남겨두고 간신히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유방은 장량, 소와 한신을 적절히 기용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었으며 항우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영포, 팽월 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드디어 해야 싸움에서 항우는 유방에게 패하여 죽고 중국 천하는 비로소 유방이 차지하였고 그가 바로 한고조입니다. 주감선생, 한고조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승리한 원인은 문자신선, 이에 대하여 한고조 유방은 나는 장량의 깊은 책략을 생각해 낼 재능이 없고 소아처럼 행정을 잘 살피고 군량을 제때 보고할 능력이 부족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한신에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 나는 다만 이 세 사람을 제대로 등용하여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초나라 항우는 단 한 사람 범정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였답니다. 한돌자, 유방은 유가사상을 받아들였다면서요? 통원신선, 그렇습니다. 진나라가 법가의 가혹한 형벌 통치로 통일 제국이 겨우 2대 만에 붕괴하는 것을 보고 한고조 유방은 천하통일로 죽을 때까지 7년 동안 유가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 백성들을 가급적 전쟁이나 노역에 동원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짓게 하였습니다. 진나라의 혹독한 법치주의와 오랜 전쟁으로 피곤해하던 백성들은 점차 살림이 넉넉해지고 민심이 유방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감 선생, 한나라의 정치제도 개혁은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후 주나라 봉건제의 장점과 진나라 군현제의 장점을 살려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문제 경제 때에 이르면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무제는 이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유가만을 존중하면서 관료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정벌하고 서역을 개척하여 국력이 안정되었습니다. 한돌자, 그 이후 한나라의 역사는 풍원신선, 그 후 제14대 평저 때에 이르면 외척 왕망이 한을 찬탈하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은 제도 개혁의 실패로 15년 만에 망하고 광무제가 한 왕조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신나라를 기준으로 그 전을 전한 또는 서한시대 15대, 그 이후 후한 또는 동한 15대 약 400여 년을 이어갔습니다. 주감선생, 한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문자신선, 이에 진나라의 천하통일을 이은 한나라는 국토가 중국 천지를 아울렀습니다. 유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전통문화가 확립되었습니다. 중국 문명의 원형은 한나라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글자를 한자로 중국 민족을 한족으로 부릅니다. 다음 3. 토사구팽. 한도일자. 토사구팽은 토끼토 죽을사 개구 산물팽으로 토끼를 사냥하여 잡으면 사냥개가 필요 없게 되어 개는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인정 없이 버린다는 뜻입니다. 주감선생, 토사구팽에 얽힌 이야기는 문자신선, 범녀는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멸하고 춘추 5패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한 명신입니다. 월나라가 패권을 차지한 뒤 구천은 가장 큰 공을 세운 범녀와 문종을 각각 상장군과 승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범녀는 구천에 대하여 고난을 함께할 수는 있지만 영화를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월나라를 탈출하였습니다. 한도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풍원시서, 예, 제 나라에 은거한 범녀는 문종을 염려하여 새해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신하도록 충고하였습니다. 문종은 월나라를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구천에게 반역의 의심을 받은 끝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상은 사기의 오랑구천 세가에 보이며 여기에서 토사구팽이 유래되었습니다. 주감선생,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는 어떤가요? 문자신선, 그래요. 유방은 진을 이어 한을 세우고 역발산에 위용을 뽐내는 하왕우와 천하를 두고 쟁패를 벌였습니다. 소하와 한신과 장량은 유방을 도와서 마침내 항우를 쳐부수고 다시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한의 고조가 된 유방은 소하와 한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낌새를 눈치챈 장량은 미리 몸을 피해 은둔하였으니 그곳이 바로 지금의 장가계입니다. 한돌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요.
풍은신선 그렇고 말고요.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토사구팽이라고 하여 한고조 유방을 인정 없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개국공신인 소아와 한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토사구팽을 감행하였다니 한고조 유방은 너무나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잔혹하지만 한고조 유방이 토사구팽을 감행한 것은 한고조의 뛰어난 통치술입니다. 천하통일을 이룬 진나라 이후 역대 중국의 왕조에서 오직 한 나라만 400여 년을 존속한 것입니다. 이는 한고조가 건국을 하고 나서 소아, 한신, 장량 등을 제거하여 개국공신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문자신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자신선, 좋은 질문인데요. 허허,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주감선생님이나 한돌자님이 잘 판단하실 몫입니다. 한돌자, 토사구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에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를 보좌하여 선거 대책을 이끌었던 동교동계 인사들은 일체 공직자로 임명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비서관이나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장관이나 국영기업 임원 등에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널리 인재를 영입하도록 자리를 비워준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의 국민이 심판하는 선출직에만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한고조의 토사구팽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실질적으로 범국민적인 인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금융지배를 벗어나려고 과감한 재벌의 문어발식 빚더미 부실기업에서 전문 주력기업 육성으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보기를 들면 당시 삼성그룹도 그 구조조정으로 삼성자동차를 포기하여 삼성그룹도 빚더미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날 삼성전자가 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이나 국제그룹 같은 총체적인 부실기업은 새로운 경제질서와 기업의 생존 원칙에 따라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도 벌어지고 IMF 금융지배를 최단 시일에 극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과 지식산업 경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그 엄청난 구조조정을 아무 부조리도 없이 잘 처리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이 30억 원을 받았다고 하며 비난을 합니다. 그걸 구 정권의 수천억 원의 기업 비리와 동일시하여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런 좋은 멋진 토사구팽이 본보기가 되어 관습법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지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황하유역의 하남성 안양현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82일 밤 이야기의 훈민하자 천일야화는 시대를 초월한 중국의 끈질긴 지배 이론 유교이다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정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입니다.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다음날 바로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나학권 판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